안녕하십니까. 이제 내년 이번 연도 1학년 대원중고고등학교 영어를 맡게 된 이예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부터 이제 영어를 담당하게 될 강사로서 저희 커리큘럼의 대략적인 로드맵을 먼저 말씀드리면 강의 1에서 5주차까지는 수업을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수업과 함께 크게 세 가지 시험을 매주 볼 건데요. 첫 번째 필기시험과 두 번째 누적시험, 세 번째 구술시험을 진행합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 그 주차에 그날 수업에 들어간 내용은 모두 머릿속에 넣고 가는 게 이 세 가지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 가지의 시험뿐만 아니라 매주 진행하는 1대1 클리닉으로 복습 현황을 추적할 건데요. 실은 외고를 1학년에 딱 들어가면 해야 할 과목과 양이 너무 많아서 영어 과목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에 제 앞에서 복습이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될 거고요. 마지막 1에서 2주차에는 총 2회에 걸친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1회는 쉬운 모의고사, 2회는 어려운 모의고사로 그 두 가지 시험의 평균 점수가 실제 시험으로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의 시험을 보고 나서 아이들에게 필기본과 적중 예상 문제의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험본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1대1 피드백으로 지금 이 시험 범위의 어느 유형이 예상 가능한 실수니 너가 시험 며칠 전, 몇 시간 전, 5분 전에 공부해야 하는 내용과 목록, 공부 방법을 전부 피드백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내신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1대1 클리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례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고3 수능을 봐도 지금 95에서 100이 나오는 영어 실력이 원래 출중하게 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1학기에 3등급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니까 너무 기본적으로 영어가 좀 되어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꼬아서 생각해서 쉬운 유형들을 틀려오는 친구여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유형이 아니라 쉬운 유형을 좀 많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와 그 쉬운 유형을 틀리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워크북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서술형에서 항상 실수가 나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는 서술형 문제풀이 워크북과 클리닉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문장구조 파악이 항상 필기가 안 돼서 맞출 수 있는 이 친구도 역시 항상 수능을 보면 95점 이상 나오는 친구였는데 문장구조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실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장구조를 파악하는 워크북을 개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아무리 지금 수능이 95, 100이 나오는 친구다 하더라도 내신에서 자기들의 약점이 있거든요. 그 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워크북을 1대1로 진행합니다. 대원외고 1학년의 내신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부교재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리딩 익스퍼트 교재를 통해서 기존의 모의고사나 수능 그리고 교과서의 난이도를 뛰어넘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바꾼 내용들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스템 지문뿐만 아니라 국제법까지 아우르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문제 유형을 통해 추론 유형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험 범위, 시험 문제에서 32개의 문제에서 추론 유형이 매 지문 두세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 추론 유형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 대비가 어렵고요. 세 번째로는 추론 유형과 함께 내용 적절성을 물어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항상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그 높은 난이도의 부교재를 어휘를 변형하여서 추가적으로 유의어와 반의어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는지까지 물어보는 네 가지의 특징을 대원영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네 가지의 특징을 어떻게 대비할지를 보면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철저한 이해와 한 번 정도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변형돼서 나오고 심화 추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1회 암기를 하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변형 문제를 풀어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추론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변형 가능한 추론을 누적하여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일반고처럼 일주일에 250개 문제를 이렇게 풀어와. 냈을 때 풀어할 수 있는 친구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물론 그게 가능한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양한 시험 범위와 많은 과목, 심지어 제2외국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일주일에 150개, 300개의 추론 유형 문제를 풀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엑기스를 골라서 이 시험 범위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이 주제의 이 문장에서는 이 추론이 가능해의 엑기스만 골라서 제 앞에서 풀고 최소한의 문제만 풀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클리닉이 들어갈 거고요. 양을 많이 냈더니 사실은 어떤 걸 풀어와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만 풀어오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골라서 이것만 풀면 돼, 이것만 풀자 이렇게 골라서 압축한 문제가 들어갈 건데 이 역시 누적으로 갑니다. 각각의 시험 범위가 1주차, 2주차, 3주차에 3주차에는 1에서 3주차까지 누적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가 1, 2, 3주차, 4주차의 내용을 저절로 복습할 수 있도록 누적하여 추론 유형 문제가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로 내용 적절성을 물어보는 유형이 항상 나오는데 이는 지문에 있던 문제를 패러프레이즈한 상태에서 냅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아이들이 실수가 나오기 좋고 그 주제를 통과하는 어려운 유형의 문장들을 패러프레이징을 연습하고 그 패러프레이징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심화 독해 수업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그 지문을 한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에 숨어져 있는 논리적 구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사례, 그 사례로 추론 가능한, 지문에서 준 사례로 추론 가능한 숨겨져 있는 주제와 비교 분석표까지 심화 독해 수업을 통해 추론과 높은 난이도의 구교재를 대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도 어휘 역시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지문의 어휘를 기본적으로 그리고 학교 필기 내용 플러스 그 지문 어휘를 활용한 유의어와 단위어까지 매일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제 앞에서 단어를 딱 주고 알아서 외워가 아니라 제 앞에서 암기가 되었는지까지 확인이 목표입니다. 많은 시험 범위와 많은 과목, 많은 공부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저의 앞에서 저와 함께 그 매주차의 수업 시간에서 활용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그 추론 유형이 어떻게 대원 외고가 외고의 스타일로, 대원 외고의 스타일로 나올지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국제기구의 사례를 통해서 국제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물어보는 지문이었는데 추론 유형을 나오는 첫 번째 예시로는 지문에 있던 중요 문장의 함축 의미를 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얘기하는 게 뭔지를 사실 얘는 정답이 지문에 있던 사례의 패러프레이징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단순 암기로 대비할 수 있는 추론 유형이 나오고요. 두 번째 추론 유형으로는 얘는 이제 역시 법률 관련 지문이었는데 법률 관련 설명을 쭉 하고 사례를 준 다음에 그 사례를, 이건 역시 국제기구 지문이었고요. 국제법 지문이었어요. 그 사례를 그 지문에 있던 국제법을 적용했을 때 어떤 국제법이 적용 가능해? 왜냐하면 그 지문의 국제법이 세 가지였거든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어떻게 적용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어렵고 시험 범위를 단순히 외운다고 풀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시험 범위를 확실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고급 독해 수업 들어가야 하고요. 그 시험 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론 유형을 활용한 문제까지 미리 풀어봐야 합니다. 중도처럼 단순 암기, 일반고처럼 단순 그냥 문제풀이 누적해서 푸는 것만은 되기가 어려워요. 이렇기 때문에 이 지문에 대한 풀이를 물어보는 유형을 위한 심화 독해 수업 필요하고요. 사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은 이것 역시 앞에 있던 지문의 국제법 관련 문장을 패러프레이징한 지문이 그 선지였어요. 이런 식으로 심화 독해 수업과 패러프레이징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유형으로는 어휘를 물어보는데 표면적으로 물어보는 건 1번, 2번, 3번, 4번 어휘가 적절하게였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시장에 대한 지문이었는데 그 온라인 시장에 대한 지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서 그 반응의 내용이 적절하게 물어보는 사실은 어휘를 통한 내용 추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은 40%의 수능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50% 정도가 표면상으로는 추론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추론을 기반으로 깔고 들어가는 문제를 주로 냅니다. 그래서 그 추론 유형 중에 제일 쉬운 유형이 어휘 추론 유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앞에 잠깐 보면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지문에 있던 주제 문장에 대한 반응이었고 네 번째 추론은 특징이 뭐냐 하면 글이 사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위주로 되어 있는 질병 관련 지문에 대한 주제 추론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내용의 추론이 준비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심화 독해 수업이 필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원외고만의 추론 유형뿐만 아니라 사실 30~40%는 단순 모의고사의 그 문제 형태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모의고사에 대한 형태 역시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그 수능 유형이 어떻게 문제가 제작되는지 어휘를 낸다면
그걸 내용 일치라면, 문장 삽입이라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논리적 구조, 문제가 쌓아져가는 문장의 관계를 수업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일반고 수업처럼 그냥 지문이 이런 주제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외워.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문제 제작의 원리를 녹여낸 심화 독해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예시로는 요건 이제 대원일고 부교재인 익스퍼트, 리딩 익스퍼트 교재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지문을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챕터의 한 리딩의 양이에요. 근데 그 리딩의 구조가 일반 모의고사랑 좀 다릅니다. 일반 모의고사랑 다르게 지문의 사례 들어가고 주제를 마지막에 함축적으로만 준 다음에 명시적으로 주제를 주지 않고 그 특정 토픽에 대한 장점 2가지, 단점 1가지, 주제는 의문을 넣어요. 명시 주지 않아요. 이런 유형을 가지고 추론 유형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문마다 구성된 문장의 구조와 지문마다 짜여져 있는 주제를 파악하는 원리를 수업하는 심화 독해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학생 필기의 예시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랑은 다른 이제 외고 교재의 독해 수업을 통해서 추론 유형을 대비해야 되고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는 거, 찝어주기만 하는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사고력을 높이고 그 리딩 교재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추론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문마다의 특징을 어떻게 내가 흡수해야 하는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인풋의 과정으로서 수업에 대한 내용을 난이도 높은 독해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러면 그 배운 수업 내용을 아이들이 제 앞에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가져가는 아웃풋 종류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웃풋은 변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범위에 대한 추론 위주의 누적 변형 시험을 매 시간, 매주 40개에서 50개 정도를 압축하여서 어려운 난이도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매주 진행하는 누적 문제에 더불어서 필기 시험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필기 시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대한 텍스트를 가지고 시험에 대한 필기 시험에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누적 문제를 보면 특히 그 시험 범위에 주제가 어떨 때 지문가 약해, 주제랑 상관이 없이 어떤 문장을 다 약해 같은 리딩에 대한 워크북에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험 범위를 깊게, 짧게, 굵게 공부할 수 있는 개별 워크북의 경우의 수가 준비되어 있고 아이들이 제 앞에서 본 시험을 가지고 1대1 플레이를 통해 이 친구는 이 내용의 어떤 부분에 이해가 안 되어 있어. 너 이해하는 거 확연하게 워크북 해오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누적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심화해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추론을 대비할 수 있는 워크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걸 1대1 케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는 것까지 착각한 상태에서 나가는 그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자, 마지막 아웃풋으로는 직접 보충입니다. 그래서 직보 같은 경우는 적중률이 높은 이유가 그 적중에 대한 내용이 추론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국제기구 지문이었어요. 그럼 국제기구 지문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 국제기구의 특징 어떤 거가 이런 사례와 연결되기 좋아. 이 국제기구의 특징 어떤 거는 지금 실제 그 상황에 뭐랑 연결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외고 다 보니까 지문의 토픽이 국제관계, 국제기구, 국제법인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좀 많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의 지문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제 부전공이 정치외교학과와 국제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화 수업이 가능한 게 저의 수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난이도가 높은 지문과 어려운 토픽, 그리고 특히 그런 토픽은 사례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토픽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공 수준으로 알려줄 수 있는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직접 보충해서 이런 유형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자. 직보를 2회에 걸쳐서 시험을 보고 그 외에 또한 아이들이 시험 전까지 풀 수 있는 문제와 그리고 필기 기록본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업을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실전까지 적용 가능한 마지막 시험장까지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단적인 구조로 매주 확실한 인풋으로
단순 독해가 아니라 심화 독해 수업 들어가 있고요. 2번에 걸친 아웃풋, 누적 문제와 복습 워크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필기시험까지 배운 걸 정말 내 걸로 가져간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수완적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까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아이의 유형을 찾는 직접 보충 자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수업을 강조해보면요. 첫 번째 기로는 당일 스터디입니다. 집에 가서 복습할 시간 솔직히 많지 않아요. 주말에 해올 시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앞에서 누적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까지 보고 1대1 플랜까지 진행하고 아이들이 학원을 나서는 게, 그리고 그날 수업을 머릿속에 가지고 가는 게 저희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방대한 양의 시험 범위를, 그리고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 범위를 많이 양측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압축하여서 추론이 나올 수 있는 것만, 패러프레이징 연습만 시켜서 추론 연습 대회가 들어갈 거고요. 1대1, 그리고 무엇보다 1대1 관리를 통해서 방대한 숙제에 허덕여서 그냥 그대로 가방을 놓고 다시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복습이 안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이걸 통한 궁극적인 목적은 시험 때 배운 기억만 나는 거. 설명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이 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례 이거였는데 지금 현상이 여기에 적용할 수 있었는데 와 같이 기억만 나는 현상을 방지하고, 그런 현상을 1대1 클리닉으로 너 지금 이거 아는 것 같지만 아니야 늘 진행하는 게 저의 클리닉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1등급과 2등급은 정말 딱 한 문제고 한 문제가 아니에요. 0.1점, 0.5점, 심지어 그 한 문제를 몇 점짜리로 틀렸는지를 가지고 1등급에서 심하게 4등급까지가 쭈루루루루루 실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고난이도의 변형 문제와 어떻게 왜 그 지문이 변형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는 수업을 아이들이 듣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인 저희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추가적으로. 심형애 같은 거는 네. 심형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서는 이제 시험에서는 듣기밖에 나오고 듣기만 공부하고 기말에서는 원서인데, 원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서를 끊어서 문제를, 원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 원서를 이렇게 끊어서 압축하여 지문화됩니다. 근데 그게 패턴이 실은 있어요. 그래서 원서 같은 경우는 기본 심화 영어의 부교재처럼 난이도가 그렇게 엄청 높거나 토픽이 사례를 적용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양이 많은 원서에서 그 원서를 가지고 실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원서도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본이 나와요. 그래서 그 원서를 네가 모든 걸 다 외우지 않아도 나랑 한번 쭉 읽고 수업하고 그 원서 정리본만으로 문단별, 단락별, 그리고 주제별, 챕터별 정리본을 가지고 아이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그 정리본이 또한 대부분 패러프레이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서를 패러프레이징한 정리본을 가지고 첫 번째로 내용 익히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워크북에는 원서에 대한 내용 일치 문제와 그리고 그 원서에 따라서 그 주인공의 신경 변화, 태도 변화, 상황 변화를 쭉 그 원서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를 쭉 마찬가지로 풀어보는 누적 시험을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교재가 새로운 종류가 추가됐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크게 다른 구조로 심화 영어 회화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토픽이 조금 더 원서의 스타일로 바뀐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추론이 많고 또한 내용 변형을 가지고 단순 암기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서 같은 경우는 내용 정리본과 문제 변형을 통해서 진도가 나갈 예정이에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단어 시험 같은 경우는 구두 시험과 현장 시험이 전부 다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단어 시험도 아이에게 맞춰서 개수가 실은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200개, 300개가 쭉 가능한 친구들은 그렇게 가고,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개인별로 끊어서, 그럼 화요일 수업이었으면 화요일에 50개만 보고 목요일날 줌으로 들어오자. 11시 내 앞에서 눈 감고 시험 볼게. 눈 감고 구두 시험 볼게. 이런 식으로 개인별로 단어 역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또 혹시 영어 과목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이걸로 이제 3월 내신에 대한 간담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